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이제 막 에어컨 틀기 시작했더니 전기세 또 오른다고 하죠. 거리두기 해제로 이제 좀 기지개 펴나 싶더니 물가 상승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또 내 보험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합리적으로 갖고 갈 수 있을지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인생 설계 원픽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이만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만재 전문가님께서는요, 보험 가입 시 궁금한 점 탑5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 처음 보험 가입할 때 죄다 모르는 용어 투성이에 보험의 종류는 또 뭐 그렇게 다양한지 막막하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최대한 쉽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한 번만 들어도 이렇게 알려주고 내가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환급금이에요. 이 환급금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들은 적립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적립금이 없는 보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적립금이라는 게,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암보험이 1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친구도 10만 원, 이 친구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어디가 아팠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10만 원입니다. 근데 적립이 5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적립이 5만 원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요 5만 원이 납입하는 동안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서 보험사의 공시이율대로 점점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부분 써 있는 게 만기 시 환급금 몇 프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청자님들께서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이 만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적립금에 대해서 납입 기간이 끝나면 이 납입 기간이 만기가 됐구나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 보험 가입할 때 만기는 보통 90세 만기 혹은 100세 만기로 하잖아요. 내가 40세에 가입을 해서 20년간 납입을 하고 나머지 이제 40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 계속 이자가 붙게 놔두기 때문에 그 적립한 5만 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쌓인 이자들을 합친 게 환급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항상 이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이 적립금을 가지고 왜 굳이 우리가 보장받는 보장성 보험에 넣느냐. 이거보다 훨씬 좋은, 이율이 좋은 상품들에다가 이 적립금에 대한 금액을 저축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 보험에서 나오는 적립된 해지 환급보다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립이 없는 보험을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새는 해지 환급금이라는 게 없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납입하는 20년 동안은 해지 환급금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해지 이제 20년이 끝나고 나면 해지 환급금이 원래 여기서는 100만 원을 줬다면 여기서는 50만 원밖에 주지 않아요. 50%만 주는. 대신에 여기서도 10만 원, 여기서도 10만 원, 여기서는 보험료가 7만 원뿐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적은 돈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적은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큰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다 해지환급 미지급형으로 가입하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방송에서는 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많이 얘기해요.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근경색은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방송에서 아직 심장질환에 대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질환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까지도 이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를 탑재하지 않은 보험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보험 방송에서는 공정하게 정확하게 멘트를 하기 위해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대표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요만큼 있고 이게 이제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나오는 요 부분만인데 심장질환에서 특별하게 나오는 것들이 심부전증, 부정맥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 심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심장은 피를 쏴주는 기관이잖아요. 피를 쏴줄 때 근육의 이완, 수축처럼 피를 쭉 쏴주고 다시 땡겨오고 이런 기능들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심부전증이나 부정맥의 초기 증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 심장 질환에서는 이때부터 처음 초기부터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면 심장 질환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쉽게도 심장 질환이 많이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심장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적절하게 섞어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납입면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납입면제는 보험에 대해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설계사님 당연히 납입면제 되는 걸로 해주실 거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납입면제라는 게 성인보험에서 먼저 보게 되면은 질병이나 상해 후유장의 80% 이상 암 진단 시, 뇌졸중 진단 시,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요렇게를 대표적으로 납입면제라고 얘기하고 일부 회사들에서는 말기 폐질환, 말기 간경화, 말기 심부전증 이것까지 납입면제를 해줍니다. 가장 납입면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암 진단과 뇌졸중 진단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가장 많이 아플 때가 55세에서 75세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내가 돈을 내고 있다면 납입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러니 웬만해선 정말 내가 원큐라든지 정말 암에 걸린 적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힘들지 않다면 납입면제가 있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방송을 보시다 보면 자꾸 어른이 보험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이가 아니고 30살까지는 자녀보험이 가입이 돼요. 이번에 새로운 어떤 회사에서는 35세까지도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끔 나온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의 가장 큰 장점이 위에는 80%잖아요. 밑에는 질병이나 상해, 후유장이 50%. 어린이 보험에서는 그다음에 암 진단은 당연히 되고 유사암 진단까지 됩니다. 유사암의 대표적인 거는 갑상선암이에요. 실례로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의 여자분들 혹은 20대 중후반에 내가 임신을 했을 때도 갑상선암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납입면제가 가능하니 30살 이하이신 분들은 당연히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뇌졸중이 아닌 뇌혈관 진단. 여자분들의 경우 40세, 30세가 넘어가시는 시점부터는 암 진단비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하죠. 근데 뇌혈관 진단비가 오히려 더 비싼 담보가 됩니다. 그만큼 많이 받아간다는 거죠, 보험료를. 그러니 어린이 보험 때 뇌혈관 진단은 판정을 받게 되면은 이 부분도 납입면제가 되니 우리 30살 이하이신 분들은 꼭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유병자 보험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내가 진짜 아팠대. 자꾸 고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보험금을 신청해서 받아보신 적이 있는 분이에요. 혹은 보험사와 싸워보신 분들이에요. 자기는 다 고지를 했는데 너 예전에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돈을 안 준대.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넣게 냈는데
유병자 보험의 대표적인 게 335, 325예요. 이게 뭐냐면 3개월 이내 의사의 추가 소견, 3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5년 이내 암 내 심장 진단인데 여기 보시면 밑에 써놨잖아요. 암, 백혈증, 협심증 이런 거. 요거에 걸리지만 않았다면 5년 이내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례로 제 고객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갑상선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 약을 타러 갔더니 고지혈증기가 있대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대요. 그게 7개월 전이었어요. 7개월 전에 이렇게 얘기해서 보험 가입하기 2달 전에 피 검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갔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그냥 갑상선 약만 타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분은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되겠죠? 7개월 전에 의사의 소견이 나온 거예요. 7개월 전에 의사의 소견이 나왔고 3개월 이내에는 의사의 추가 소견이 아니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소견대로 약을 타서 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이 부분만 없으시면 되고 5년 이내에 여기 나와 있는 병들에 대해서 내가 아팠던 적이 없다면 유병자 보험은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니 이 조건을 따져보시고 자 335, 325라고 하죠. 요 2랑 3의 차이는 딱 이거예요.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어떤 회사는 4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을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당연히 더 길게 아팠던 적이 없던 보험들이 훨씬 저렴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입원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릴 의무예요. 알릴 의무가 제 생각에는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추후에 내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보험 가입하잖아요. 그 보험금을 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자, 3개월 이내 의사의 진찰 및 검사.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많이 물어볼 거예요. 3개월 이내에 병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대부분 없다고 하시죠. 그리고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 재검사 하신 적 있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실제 고객 중에 20년 전에 뇌 종양을 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추적 검사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검사만 해요. 검사만 하는데 다른 데에 걸리는 건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또 한 분은 8년 전에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8년 뒤부터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찰 및 검사 없죠. 1년 이내도 없고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30일 이상 투약,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 11대 주요 질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8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체로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이것만 잘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유병자로 굳이 가입을 안 하고 더 적은 보험료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처음 보험 가입할 때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부터 또 고지 의무의 이야기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이만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진희 전문가님 그리고 김범록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비갱신보험의 함정입니다. 비갱신보험에 어떤 함정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리 알아본다고 알아봐도 미처 알아내지 못한 마의 구간이 있기 마련인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비갱신보험이라고 하면 내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오를 리는 없으니까 안심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함정이 있었을까요?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여러 군데 비교도 해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보험을 가입하실 텐데요. 근데 가족분이나 지인분들께 가입하시는 경우 한 달 내야 할 보험료만 적당하다면 믿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너무 보험료만 신경 쓰다 보니 납입 기간이라든지 갱신형 특약 같은 경우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입하셨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증권 분석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증권을 꼭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주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오늘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일반 사무직 회사에 근무하시는 38세 남성분이시고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세요. 예전에 지인분 통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셨고 당연히 비갱신 보험으로 알고 가입을 하셨는데 어느 날 보험료가 평소 나가던 것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시니까 특약이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안내를 받게 되신 거죠. 그 계기로 보험에 관심이 생기셨던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이에요. 55세까지는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장을 해주고 암 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200만 원, 그리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각각 2천만 원 보장을 해주고 종수술비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납입 기간을 잘 보시면 납입 기간이 70세까지 납입으로 굉장히 길었고 나머지 특약들 같은 경우도 5년마다 갱신해 80세 만기로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손해보험의 종합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실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상해, 그리고 입원 일당을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 상품 자체가 실손을 보장하기 위해선 적립금 2만 원 정도를 매월 납입을 하셔야 되는 보험이었어요. 그리고 보험 만기를 잘 보시면 보험 만기가 불필요하게 너무 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에 비해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내고 계셨던 사례입니다. 네, 이분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0세 만기라면 만기가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을 가져봐야 될까요? 네, 우선 자료를 보시면 기존에 가입하셨던 비손해보험의 종합보험인데요. 이 종합보험은 실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립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실손 전환을 통해서 적립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도록 도와드렸고 나머지 특약들 같은 경우는 만기 설정을 짧게 해서 기존의 보험료 6만 3천 원 정도 납입하시던 거를 실손 전환 보험료 1,800원 그리고 나머지 특약들은 2만 원대로 기존 보험을 유지를 하시면서 한 달에 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약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종신보험인데요. 이 종신보험의 납입보험료가
아직 32년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계약의 경우 이제 납입 기간이 32년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생명의 종신보험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60세까지는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장을 해주고 그 후에는 사망보험금이 점점 줄어들게 설계를 해서 보험료가 너무 과하지 않도록 안내를 드려서 20년 납입에 64,900원의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약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갱신해 80세 만기였기 때문에 비손해보험의 종합보험으로 안내를 해드려서 암 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심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씩 보장을 해드리고 종수술비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드릴 수 있게 해드려서 20년 납입에 90세 만기로 리모델링 전후 보험료는 비슷하지만 납입 기간은 짧게 그리고 보험료가 계속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안내를 해드려서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나이까지도 고려한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밖에 또 짚어주실 주의사항이 더 있다고요?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선 기존에 치료하셨던 이력이라든지 현재 건강 상태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보험의 납입 기간이 길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그리고 앞으로 내셔야 할 보험료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갱신형 특약 같은 경우도 일부 상해 특약이나 배상 책임 특약 같은 경우는 갱신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유지를 하셔도 괜찮고 진단비라든지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도 갱신 주기가 15년에서 20년 정도로 길다면 피보험자분의 나이를 고려해서 리모델링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보험료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갱신형 특약과 또 납입 기간까지도 꼭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많이들 가입을 한 보험이 또 이 실손의료보험일 텐데요. 사실 그동안 굉장히 자주 다루었었는데 어떤 이야기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주제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다루었었거든요. 저희가 놓친 부분 어디가 있었을지 오늘의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짚어주시죠. 네. 우리 직장인 분들을 우리 만나보게 되면요. 대부분 분들은 아직까지도 실손보험 외적으로 뭐 수술비라든지 진단비라든지 뭐 운전자라는 다른 보험들을 같이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요. 아직도 그 중에서도 실손보험을 하나면 되지 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이제 한 뭐 공기업이라든지 이제 공무원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직군이신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실손만 있어도 되느냐? 저희가 맨날 거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제를 다뤘던 내용인데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기존에 계속 얘기하셨던 게 실손보험 하나면 되지 하셨는데 이번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검진도 건강을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을 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고지혈증이 딱 나와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일반체로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 사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한번 또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드디어 진짜 이 실비만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뭐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여유가 안 생기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꼭 이 주제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당장 어디가 딱히 아픈 게 아니라고 하면 실손보험 하나면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사례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실손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이제 전 국민이 다들 하나씩은 가입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보험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실손보험이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긴 해요. 실손보험에서 내가 낸 돈도 돌려받고 그리고 수술하거나 아니면 치료받았던 돈 그리고 건강검진까지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실손보험을 대부분 분들이 이제 많이들 갖고 계시고 가입들을 하시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그러면 이 설계사를 통해서 실손보험 하나면 됩니다. 하면서 설계를 의뢰받는 그런 사례도 되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이번에 가지고 온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50대 초반의 이제 남성분이세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회사에
그 또 직장 동료들이 또 아시는 분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들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설계사가 하는 얘기는 기본적인 실비, 보장성은 실비 하나만 되고 거의 대부분 부분은 또 아픈 거, 다치고 수술하는 거는 다 실비면 되지만 사망했을 때는 문제가 좀 크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실비만 가입하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과연 이게 맞는지, 왜냐면 방송을 보면은 수술비나 진단비를 항상 얘기를 하고 강조하는데 이 설계사는 왜 그 사망보험금하고 실비만 갖고 오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쪽으로 이제 의뢰를 해주셨던 부분이거든요. 사례 우리가 보면서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분이 실제로 가입했던 부분은 A생명이 종신보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저희가 항상 방송할 때마다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사망보험금은 뭐에 맞춰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대출 금액에 대해서 맞춰서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자녀, 막내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사망보험금을 맞추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대출과 막내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사망보험을 책정하면 그 안에서 내가 혹시라도 부재중에 생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게 사망보험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주계약을 덜컥 5천만 원이라는 금액밖에 안 나오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그냥 딸랑 내가 뭐 잘못되거나 저 하늘나라로 가게 됐을 때는 자녀들한테 5천만 원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집 담보대출, 광명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담보대출에 대한 금액이 거의 한 5억 정도 가까이 되셨어요. 5천만 원이면 택도 없는 금액인 거죠. 정말 부재 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금액대를 한번 볼게요. 나이가 50대 초반 남성분이라 그랬잖아요. 사망보험금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보험료가 얼마예요? 거의 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심지어 납입 기간은 70세 납입을 해야 돼요. 50대 초반이시니까 20년 가까이 이제 납입을 하시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B형 항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B형의 이제 그 비활동성 간염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말기 간질환에 대한 부분을 한 500만 원 정도를 넣었어요. 그나마 아주 귀여운 특약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비보험이라는 걸 하나 가입을 하셨는데 실비보험 뭐 다른 보험사도 다 비슷하고 동일하죠. 통원하고 입원하는 거에 대해서 5천만 원, 통원은 30만 원,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한 뭐 검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뭐 350, 300, 250 이렇게 돼 있는데 실비보험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한 15,000원 정도. 그리고 요즘에 실비는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1년마다 갱신돼서 5년에마다 한 번씩 갱신되는 그런 상품인데 우리 시청자님들 보시기에도 와, 지금까지 봤던 사례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없고 가장 심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사례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우선 월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주계약 보장 금액도 사실 좀 아쉬운 편이고 또 보장 내역들도 사실 굉장히 간소한 편이세요.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가져봐야 될까요? 일단은요, 우리 시청자님들 실비보험 갱신되는 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 화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갱신형 실비 같은 경우가 이제 4세대 실손이니까 5년마다 갱신이 되잖아요. 실손보험은 우리 실비보험 가입할 때 뒤에 설계서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갱신 항목에 대해서 실비보험에 얼마큼 금액이 변동하는지 나와 있는데 그 표를 저희가 잠깐 참조를 좀 합니다. 연령 대비해서 보험료가 최소로 올라가는 것과 보험료가 최대치로 올라가는 두 가지 사례인데요. 최소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4세대 실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보험금 청구를 안 하게 되면 그만큼 할인을 해주고 보험료는 나이만큼만 이제 올라가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건데요. 최소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보험금 청구를 많이 안 하는 경우예요. 그냥 나이만 먹는 경우. 최대는 뭐예요? 내가 보험금 청구를 1년에 한 3건, 5건 정도, 그리고 내가 받아가는 보험금도 한 200에서 500, 많게는 뭐 1,000만 원까지도 받아가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최초에 이분 같은 경우 한 15,000원 정도 이제 보험료를 냈는데 1년 뒤에 갱신할 때는 금액대가 두 가지가 다 비슷해요. 최소로 올라가는 거랑 최대랑 올라가는 거랑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갱신이 됩니다. 근데 우리 5년이 지나서 최종적으로 갱신된 6년 시점을 한번 볼게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그 보험 연령 같은 경우에는 50대 초반에서 48세로 돼 있으신데 53세만 돼도요. 최소 보험료가 거의 금액이 2배가 올라갑니다. 이 정도 올라가는데 최대치가 올라가면요. 보험료 5배가 올라가요. 이게요. 내가 처음 지금 15,000원 내던 게 3만 원이 되고 7만 5천 원이 되는 시점이
60대도 아니고요. 70대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56세가 됐을 때, 53세가 됐을 때의 시점이에요. 그럼 이분이 이 최대치가 갱신되고 한 번 더 최대치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또 5배가 올라가겠죠. 그럼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 또한 방송에서 누누이 이 실비보험에 대해서 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갱신되는 폭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65세나 70세가 됐을 때 이 실비를 못 갖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70세가 되고 65세가 되고 내가 은퇴를 했을 때까지 내가 건강검진을 하든 뭐 병원을 안 갔던 기록이 있든 해가지고 크게 아프지 않으면 그 당시에 보험가입이 가능하죠. 문제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거의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든지 업무 과중도라든지 뭐 잦은 회식이라든지 식습관 이런 것 때문에도 하물며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우리 유전적인 질환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먹으면서 당연히 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는 내가 아파서 약을 먹든지 혹은 병원 치료를 한다든지 혹은 건강검진할 때 아주 작은 용종을 띠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과연 내가 건강한 사람이 가입 가능한 건강보험 가능할까요?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실비는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럼 또 유병자는 어때요? 보험료가 일반 건강체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결책 제가 안내드린 건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건강보험은 설계를 좀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설계한 사례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 A손해보험의 건강보험입니다. 뇌 심혈관 진단 수술을 각각 뇌혈관 질환 진단하고 수술을 2,500만 원, 심혈관 질환, 심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질환 진단 수술을 각각 2,5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다 2,500만 원 넣어드렸고요. 그럼 이 부분은 쉽게 설명드릴게요. 최초에 우리가 심장 질환으로 스텐트 삽입을 했다. 그럼 최초에는 2,500만 원을 받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술할 때는 얼마씩 받는다? 2천만 원씩 회당 지급이에요. 금액이 적나요? 적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고요. 또 여기에 맞는 것들이 있어요. 질병 1호종 수술이 있습니다. 혈관 질환만 가지고는 뭐 전체적인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치질 수술부터 요즘에 가장 이슈화되고는 백내장 수술, 관절 수술까지 다 보상이 되는 1호종 수술도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넉넉히 넣어드렸고요. 112대 수술도 우리가 뭐 치질부터 뭐 백내장 수술, 관절염 수술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수술을 1,000만 원 넣어드렸어요. 아니 그러면 1호종 수술도 있고 112대 수술도 있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수술도 있네. 이 수술은 다 중복이 가능하게끔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1,000만 원만 받는 거 아니야? 혹은 뭐 100만 원만 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요. 1호종 수술에서도 받고 112대 수술에서 받을 수 있게끔 두 번, 세 번 중복이 되게끔 해드렸으니까 당연히 회당 지급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고요. 기타 상해 관련 담보들이 있어요. 골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해 수술이라든지 상해 입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30만 원씩 이제 넣어드린 거고요. 특히 남성 질환 수술이 있어요. 남성 질환 제일 큰 게 뭘까요? 전립선 관련 질환입니다. 그 100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넣어드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 특히 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걱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암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암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설계했던 게 다 뭐만 있었어요? 사망 시에 5천만 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고 표적 면역암 치료 5천만 원에 항암 치료, 암 수술비 해가지고 한 500만 원씩 넣어드렸는데 보험료는요. 비갱신입니다. 100세 만기고요. 50세 초반 남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액은 12만 원 정도 나왔어요. 기존에 우리 보험료 얼마 내셨어요? 30만 원 가까이 내셨던 거를 얼마예요? 3분의 1 가격으로 줄여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빠져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암이 있죠. 암은요, 우리 따로 뺐어요. 항상 저는 보험 가입하실 때 뭐라고 말씀드려요? 진단비 따로, 수술비 따로 가입하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럴까요? A라는 보험사는 진단비가 싼 데가 있고 B라는 보험사는 또 수술비가 싼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A라는 보험사로 그냥 가입을 다 해버렸어요. 그럼 나는 진단비는 싸게 가입했을지 모르겠지만 수술비는 비싸게 가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비교해 보신 다음에 수술비가 싼데 그다음에 진단비가 싼 데를 같이 가입하시는 게 같이 좋은데 그래서 암 진단비만 보니까 B생명의 건강보험이 훨씬 저렴했던 거예요.
그래서 넣은 특약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구성 한번 볼게요. 질병 후유 장애 3%부터 시작합니다. 2천만 원 지급이 되고요. 암 진단비 3천, 그리고 소외감도 역시 일반암과 동일하게 3천만 원 받을 수 있게 해놓고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분은 어떤 암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다고요? 가족 중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 보니까 암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그래서 췌장암 이게 고해감으로 들어가는 진단비 2천만 원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그럼 총 암 진단하고 고해감 합친 금액 5천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 거고요. 일반 남자분들도 요즘에 갑상선암이라는 유방암에 대한 부분이 진단을 많이 받으세요. 남자분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3천만 원 받으시게끔 해놨는데 여기 우리 질병 후유장애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질병 후유장애 꼭 넣어야 되나요? 남자분들인데 물론 질병 후유장애라는 것 자체는 여성분들한테 조금 좀 이득이 가는 질환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질병 후유장애 뭐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내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경우가 이제 질병 후유장애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자궁의 임신이라든지 아니면 자궁 내에 물혹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레이저나 복강경으로 하이프 시술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예 그냥 드러내는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거의 50% 후유장애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후유장애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첫 번째는 암으로 인해서 그 부위 전절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위암일 때 전절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질병 후유장애의 30%, 40% 정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 암 진단비 얼마 설정이 났죠? 5천만 원 설정이 났어요. 그럼 췌장암으로 인해서 췌장을 절제를 했어요. 그건 한 15%에서 20% 정도 추가적인 진단비에 되면 됩니다. 그러면 암 진단비 받았죠? 암 치료비 받았죠? 암 수술비 다 받았어요. 6개월 뒤에 이건 절제하고 나니까 병원에서 소견서를 하나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 후유장애. 그럼 내가 총 갖고 있는 금액이 2천만 원 20% 얼마야? 4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 후유장애라는 특약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없으면 손해. 그래서 가입할 수 있을 때 최대한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 설계사님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안 시켰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운전자 담보는 요즘에 왜 꼭 필요하느냐. 특히 7월 달부터 우리 시청자님도 꼭 집중해 주셔야 돼요. 사거리 건널목에서 우회전 하시는데 횡단보도에서 절대 가지 마세요. 초록불이 다 바뀌기 전까지. 뒤에서 아무리 빵빵빵빵 거려도 무조건 갖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이게 그 서울 외곽 쪽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이분이 거주하시는 광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찰이 그는 검문이 굉장히 심한 곳인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은 웬만해서는 요즘에는 특별히 내가 화물차를 운전하거나 큰 차를 운전해서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그냥 접촉사고다. 큰 사고 아니에요? 얼마? 50만 원 받게끔 저희 세팅을 해드렸고요. 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 3천만 원, 벌금 3천에 그냥 일반 약식기소 같은 경우 500만 원까지 해가지고 근데 보험료가 얼마예요? 14,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진행을 해드렸는데 기존에 있었던 보험금 자체가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 다 됐었잖아요. 실비를 살리고 기존 거 리모델링 해도 거의 매달 10만 원 정도를 다운시켜드린 그런 사례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주신 해결책을 만나본 이후에 한눈에 봐도 보장 내역이 굉장히 광범위해졌죠. 또 보장 금액도 크게 가져가게 됐는데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들이 더 있을까요? 보험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좋은 보험이 뭐예요? 나한테 맞는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이에요. 또 가장 좋은 보험의 조건은 뭘까요? 똑같은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돈이 더 많이 나온,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보험이 훨씬 좋은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그 시청자님들한테 맞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보험은 기존의 리모델링 전의 보험은 어때요? 설계사한테 맞춘 보험이에요. 그리고 설계사가 그 교육을 받았던 그 내용 그대로 그냥 했던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 자체는 좀 지향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낸 돈만 굉장히 좀 안타깝게도 손해보는 보험이 많다 보니까 꼭 이런 보험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보험을 비교 견적을 통해서 금액대를 맞춰서 가입하시는 걸 꼭 한번 그렇게 가입하러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무작정 새로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요, 기존 가입 보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필요한 전략들을 채워 넣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또 살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정기 특약이란 어떤 특약일까요? 네, 정기 특약이란 정해진 기간만큼만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시거나 현재 대출 유무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이 일정 기간이 되면 아이도 커서 성인이 될 거고 대출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상환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 필요했던 사망보험금이 나중에는 필요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을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다 보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70세에 사망을 하시던 100세에 사망을 하던 똑같은 사망보험금을 보장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사망보험금을 정기특약이나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종신보험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준비 못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망보험금을 정기특약이나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 정기 특약을 잘만 활용한다면 보험료를 낮추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궁금증은요. 이런 질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보험 전문가를 찾는 노하우 좀 알려주시죠. 우리 앵커님이 보셨을 때는요. 잘생긴 설계사가 좋은 설계사일까요? 아니면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설계사가 좋은 설계사일까요? 두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겠죠. 자, 좋은 설계사, 우리 보험 전문가를 찾는 노하우. 우리 보시게 되면 설계사들마다 고유의 그 번호가 다들 등록돼 있어요. 보험협회에서 이제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과대 포장돼 있는 설계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다든지 아니면 좋은 차로 이제 포장해서 하고 다니는 설계사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설계사들을 보게 되면요. 업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설계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차가 그 집이 그리고 그 옷들 자체가 다 자기 거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례가 그랬어요. 저희 리모델링 사례가 그랬고요. 너무 그런 것만 보고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설계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문의가 오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검색하시는 게 좋냐? 그 고유 번호를요. 그 보험연수원이라든지 보험설계사 협회에 조회를 해보시면 이 설계사가 처음부터 일했던 그 경력이라든지 그다음 기존에 문제가 됐던 사례라든지 고객하고 사고가 있던 사례라든지 그 유지율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저는 10년 된 전문가입니다. 5년 된 전문가입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회하게 되면요. 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된 설계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올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 때마다 같은 얘기 뭔 얘기일까요? 그 얘기만 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객하고 대화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이 고객한테 맞는 보험을 추천해주고 해야 되는데 왜? 보험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옷을 사거나 차를 사는 것처럼 일회성 지출이 아닙니다. 짧게는 10년부터 15년, 20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되고요. 우리 애들 어린이보험,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납입하고 나서 뭐 1년, 2년만 보장받는 게 아니고 몇 세까지 보장받아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우리 애기 뱃속에 있는 애기가 100살까지 보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담당 설계사를 정말 제대로 컨택하지 못하고 이 담당 설계사를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이 설계사들을 그냥 전문가겠지 하고 넘어가셔서 설계를 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아파서 보상을 받아서 설계사를 찾았죠. 근데 그 설계사는 어디 가고 없어요. 집에 가고 없어요. 예, 그래서 청구 자체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내 보험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설계사마다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 번호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 올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설계사, 나한테 물어보지 않는 설계사, 그리고 나에 대해서 보장 분석에 대한 거를 먼저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갖고 온 설계사가 갖고 온 상품을 먼저 제시만 하는 설계사는 조금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잘생긴 전문가라면 이야기 좀 들어볼까 했는데 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오늘 아침에 관련한 뉴스가 나왔어요. 백내장이 실손보험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이제는 우리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님들 꼭 한번 검토하실 게 뭐냐면 백내장 수술 때문에 실비 전환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 실비에서 더 이상 우리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던 백내장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안 됩니다. 예. 아예 판례가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한 3년 전부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백내장으로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실비에서 완전 막혔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항상 제가 강조드렸었죠. 어떤 거 강조드렸어요? 수술비. 수술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수술비를 많이 준비하지 않으시면 실비에서 백내장 수술 중에서도 제일 큰 게 뭐예요? 렌즈 삽입술이라고 하는 그런 수술이 포함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왜? 백내장 수술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그 홍채에 껴있는 하얀색 막을 제거하는 수술인데 이게 왜 1,000만 원, 1,500만 원 들으면 거기다 시력 교정이라고 렌즈까지 같이 삽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 1,500만 원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 뭐 내가 크게 백내장이 오지 않았던 사람도 그냥 시력 교정, 그리고 거의 라섹을 대체하는 그런 수술로도 많이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손해율이 너무 많이 됐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문제는 뭐예요? 그냥 이걸 통원으로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다 병원마다 입원을 해가지고 그 1,000만 원, 1,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예전 실손 있죠. 우리 표준화 실손 이전부터 해가지고 2009년도 100%짜리부터 해서 2015년도 이전 실손은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이제 앞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통원 최고 한도인 25만 원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그럼 내가 낸 돈은 얼마예요? 1,000만 원, 1,500만 원 동일하겠죠. 그래서 수술에 대한 부분을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럼 나 앞으로 백내장 수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지?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 예전 대비해서 우리가 청구 서류가 조금 좀 복잡해지긴 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기존에는 우리 백내장 수술하면 뭐만 있으면 됐어요. 수술 확인서라든지 진료비 세부 내역서, 입퇴원 확인서, 그다음에 병원 영수증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했고 실비에서도 그냥 울기어 겨자 먹기식으로 회사에서 다 지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서 그 의사 소견서라든지 그리고 홍채 반응서가 있어요. 이 눈을 찍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탁도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에 대한 그 치료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탁도가 흐리지 않는데 그냥 렌즈 삽입술을 했다, 그냥 백내장 수술했다, 이거는 더 이상 더 지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이 TV 보시는 분들은 다 똑똑하신 시청자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세요. 야, 이제 백내장 안 된다는데 백내장이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통원으로 바뀌었고 통원으로 됐기 때문에 수술비를 꼭 넣어야 한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좀 똑똑하신 시청자님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유의해서 청구하시고요. 궁금하신 거 전문가님들께 꼭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본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